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께 안길 것이다 말을 했는데 중단이 됐죠. 또 지난 3일 날 대통령 계엄 선고 계엄 포고령에 지금 전공의 복귀도 명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영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계엄 선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생방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날 뉴스나이트에서 네. 대통령께서 뭔가 선언을 하신다고 해서 중간에 생방 라이브를 물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어서 앵커분들이랑 패널이랑 무슨 이야기일까? 이 밤중에 뭔가 선언을 하시는 거는 네. 분명히 좋은 이야기일 거다. 네. 석유 추가됐나? 아, 그때 석유 예. 처럼 네. 예.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시려나? 음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는데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저도 직접 봤었는데 너무나 황당해하는 출연자들 또 신영 의원님 비롯해서 그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네. 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이 제약되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신중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특히나 야당 패널로서 네. 이분을 발언을 시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통제가 안 되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말씀 이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자, 일단 뭐 계엄 자체는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후속적인 상황이 남아 있는데 의료 전문가시잖아요. 이 의료 계엄 선포가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정말 한 겨울밤의 꿈이었나? 네. 여전히 현실 인식에서 믿기지 아하.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계엄 있었던 지 3일 되었어요. 3일. 예, 근데 저만 해도 그 충격에서 어제까지도 벙벙해서 막 버스를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막 돌아가거나 이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저 자신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하루가 가면서 침착해지고 있지만 국민들도 분명히 이 큰 충격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아니면은 우울, 불안, 분노 네. 여전히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히나 그날 여의도에 가셨던 현장에 있었던 네.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보좌진 분들 온몸으로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분들도 정말 그 국회 당사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충격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대통령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들을 느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여전히 받고 계실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전 국민들께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안녕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 전까지는 많은 그런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앓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밀었어요. 5.18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포도 느꼈을 것 같고 그게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이제 일단은 포고령 내용 얘기를 좀 짚어보면요. 의료인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라 그러고 안 되면 처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파업 중인 전공의 의료인 이게 맞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사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전공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의 의사의 신분으로서 그냥 일개의 시민인 것이죠. 파업 중이라는 표현 전공의 및 의료인 이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병원에서는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나갔잖아요. 사직을 때문에 더 이상 그 병원에 속한 의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냥 뭐 의사 뭐 면허를 의사. 소지하고 있는 네. 그런 일반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도 좀 그렇고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처단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처단. 그러니까 이게 포고령의 한 문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그 법률같이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처단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단한다라는 말을 평생 저도 들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법률을 하면서도 처단한다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여기서 쉽게 이렇게 나올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단하는 뜻이 뭘까 했더니만 결단을 내려 처분한다.
유사어로는 단죄, 숙청, 거세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로 되면 처단이라는 거는 사형부터 징역까지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데 네. 이 전공의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 나도 체포될 수 있겠구나. 끌려갈 수 있겠구나. 아 나를 국가에서 범죄자 집단으로 네. 보는구나. 반국가 적대적 세력으로 보는 거에 대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고 네. 그날 밤에 많이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 아는 의사가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도망을 가야 되냐 48시간 이내 하라는데 등에 어떤 그 공포감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회피했던 그래서 숨어 있었던 전공의들의 증언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어제 보도된 걸 보면은 군병원에서 전시 대비 훈련, 군장비 점검을 지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엄이 발생한다면 정말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포교령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의료인들이 48시간 내에 의협에 복귀해서 성실하게 뭔가 환자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동원령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문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계획됐었던 것인가 정말 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 내부도 대부분 그런 어떤 반응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의사들은 이런 비상사태에서도 네.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아하. 대상이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이 직업적 회의감도 들고요. 음흠. 특히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갖고서는 이런 포고령을 만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심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형 장관인데요. 조규형 장관은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관련해서 잘 몰랐다라고 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국무회의 때 참석을 한 사람이 조규형 장관인데 이 포고령 본인하고 관계없이 이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상당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조규영 장관. 지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네. 본인이 그날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본인은 보고받지도 못했고 같이 검토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발표되는 사실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무위원들은 다들 이게 내란죄 나중에는 정말 반역죄까지 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음흠. 특히나 첫 질의에서는 이 계엄은 위헌적, 반헌법적이라고 인정을 했다가 예. 기사화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말을 후퇴하면서 그것은 제가 법리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라는 정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사태가 금년 2월 6일 날 발표를 한 2,000명 확대 때부터 지금까지 네. 지속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의 그런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래도 정부 부처의 수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네. 얼마나 절망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볼까 그리고 그들의 수장인 장관과 차관 이렇게 무기력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그런 속상함을 금치 못할 거라고 몰랐다도 생각합니다. 문제인 거예요. 포고령에 의사들 얘기도 나오고 처단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도 지금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 포고령에 이런 내용들을 넣었을까요? 실제로 어제 여러 상임위에서의 예. 청문회 그 상황을 보면은 계엄 사령관도 본인이 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 김용현 국방장관 그 두 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딱 것이죠. 그것만 봐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언급한 거 보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의정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두 분 또는 한 분이 그런 정말 어설픈 문구를 포고령에 담음으로 인해서 정말 전공의들을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집단물이기 때문에 뭐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내 의료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반헌법적 정말 반국가 적대적 세력이라고 본 그 정점에 계시는 분의 의중이 매우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할 것이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검토를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맞지도 않는 안 표현이고 되죠. 처단이란 말조차가 그 다 잘못된 거예요. 파업
졸업 중에는 전공의도 없을 뿐더러 의료원이 왜 다 간 뿐이요. 그리고 처단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저는 이번 포고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이 다 윤석열 정권으로 돌아섰다. 의료계 명확하게. 차원에서 대응을 합니까? 이번에 대응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의료계 리더십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대위가 들어섰고 비대위 위원장인 어제 박형욱 교수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대통령 하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의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명을 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직 변협에서는 저희가 성명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맞느냐. 저도 그 지금 토론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성명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딱 즉각 나왔었는데 탄핵 대통령에 부분, 대한 부분. 하야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못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의료계는 그나마 의협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탄핵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야를 요구했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대위고 한시적인 그 리더십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투쟁적이고 강경한 리더십이 생긴다면 명확하게 그 상황에서의 정권 더 이상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자, 의정 갈등이 정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제 이 계엄 사태 때문에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어제 제가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과도 얘기해봤고 젊은 의사들과 얘기했는데 지금의 의료개혁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할 거라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됐고 곧 끝날 정권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 갈등이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겠다라는 한낮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탄핵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2025년은 의대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어떡합니까? 학생들 지금 뽑고 있잖아요, 지금. 뽑고 나면 이 친구들이 아마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는 2026년에 다 같이 투쟁 반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라는 젊은 의사들의 예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돼도 전공의들 그리고 뭔가 의대생들의 그런 수업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온몸으로 투항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 갈등 좀 풀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이제 만들었었는데 20일밖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좀 사실 좀 뭔가 해결책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초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게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현명했다고 봅니다. 여야 의정이 아니라 여의정. 여의정이죠. 야가 빠져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젊은 의사들,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 이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데 어떤 진정성을 갖고서는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대표 최상병 특검 진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야 지금 의료 대란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말만 하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방식으로의 사안을 추진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여의정 협의체도 젊은 의사들이 봤을 때나 의료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정성 없는 아주 요식적인 기계적인 그런 구성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낼 수는 없다라는 게 미리부터 예상이 됐고요. 그 결과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첫 번째 회의에서 발언했던 그 의원님 정말 정치인들 발언 신중해야 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협의체가 자초가 됐는데 또 표현은 조금 달라요. 의료계는 중단이다. 사실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는 휴직이다. 쉬는 거다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의 말장난이죠. 그리고 여당의 말장난이죠. 지금 그 3번의 회의, 4번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논의했고 입장차만 결국에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계속해서 2,000명 고소할 수밖에 없죠.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정치가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지금 암 진단받고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 그리고 정말 초과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네. 지금의 상황.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기하고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의 정말 이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시작 자체는 2025학년부터 시작하자라는 게 지금 전공이나 의료단체들 생각 아닙니까? 결국 지금 뽑는 것도 지금 좀 고려해서 해달라라는 게 요청 사항이죠. 의료계는 아직도 지금 2025년 의대생 모집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게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나요? 왜 자꾸 불가능하다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에는 큰 위해로 가져오겠죠. 지금 정권 연대 개엄. 예, 정권의 입장에서는 연대에도 지금 논술 시험 유출되면서 소송 그 지금 걸려서 소송 걸렸던데요. 예, 예.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지금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N수생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대 입시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국가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25년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인 저는 것이죠. 그럼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안 됩니까? 저는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시 모집이 되고 있지만 정시는 모집되지 않았고 아하. 수시도 보통은 이게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양한 의대에 예. 동시 지원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서울대 붙은 사람, 고대 붙은 사람, 연대 도미노 현상으로 사실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를 또 추가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분명히 해결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정원에 거죠. 대한 부분도 아하. 진정성을 드러내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야 의사 단체들이 돌아와서 대화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게 이번에 뭐 계엄령을 선언하고 실험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한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과 야당이 예. 국회 범죄자 소굴이 있고 그런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뭐 2,000명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고 요지부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문제가 이제 내년 3월부터 수련하는 전공이 뽑는데 원래 6,950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제 모집 첫날이었는데요. 몇 명이게요? 0명입니다. 0명.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예, 저희가 전공이 모집한다고 예. 하면은 의대 졸업한 친구들은 인턴을 신청을 하고요. 네. 인턴 수료자들은 이제 레지던트를 신청하는 그렇죠. 게 모집 첫날에 대부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 예정된 것들이 어차피 갈 거니까. 예, 정해져 있고요. 네. 사전에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날에 그 지원율이 가장 높은데 0명이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명확한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전공의 지원, 레지던트가 없어지면 줄어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도 대학병원들이 네. 병상을 줄이고 최소 30% 정도는 감축을 하고 있고 입원 환자를 제대로 입원장을 주지 못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 소요와 지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당장 생명이 넘어갈 것 같지 않으면 예약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이 돌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제대로 적기에 치료를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가 후유증이나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들은 의료 과잉과 의료 쇼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 만약에 서울대 가서 진료 못 받을까 봐 연대, 고대, 뭐 카톨릭대 모든 병원에 다 예약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겠죠. 그리고 혹시나. 가장 빠른 데를 갈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서 노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과 지금 의료의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의료의 지표는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작업이 코로나 2020년에 초과 사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의료의 지표들은 4년, 5년 몇 차를 년 가지고 후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네. 환율 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외 신뢰도 하락하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의 지표들도 점점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력이라고 봤던 외국인 환자 유치.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환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원에 의사 없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공백과 지금의 끌어온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의료가 바닥으로 내려갈 위기에 하루아래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고령이 이 전공의 모집이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이 처단한다 그랬었잖아요. 저는 정부가 2,000명을 네. 늘릴 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포고령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2,000명 처음 발표할 때 업무 개시 명령과 필수 의료 진료 명령이라는 거를 정부가 내렸거든요. 아, 내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생명을 지키는 과를 하면 더 끌려가서 진료에 하하, 예. 나의 직업적 차유나 나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조건 환자를 보고 무조건 직업적인 그런 유용성이 없구나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네. 전공의들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원가에서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루는 과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과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더 이번 포고령을 통해서 확고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작금에 대한민국 정권에서 하는 모습들이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히 물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계엄 사태 또 의료 사태 등등이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내일 7일 날 표결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결돼야죠. 가결되어야 정말 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의 상태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결해야 되고요. 네. 분명히 저는 그래도 가결하는 의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는 기도하는 조금 바랍니다. 질문 또 의정 활동 하셨으니까 상대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 정당. 의정 활동할 때도 뭐 당론을 정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하는 얘기하고 실제로 또 대화 나눠보면 그래도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우리 대통령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분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당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태원 사건 때도 정말 경험을 했는데 네. 본인의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기 때문에. 당약, 자기 이익,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예, 자리 보전과 정권의 이익과 그리고 절대 정권을 뺏길 수 없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한다 그래도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사실 있으면서도 정권이 유지가 됐고 그동안 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유입돼서 배지를 달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분들을 우리 국민들과 시민의 목소리로 저희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남아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8명 없을까요? 설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국민의힘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한데. 예.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봉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도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분노하면서 나는 이것보다 더
더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 정말 그거는 대통령이 정신적으로도 아프신 분이다. 네. 정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강하게 호통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